자, 여러분들 지금 이전 영상에 소개해드린 중동도 이슈잖아요. 지금 중동도 이슈라서 미국 밖에서도 혼란스러운데 지금 정작 미국 안에서도 되게 혼란스러운 거 아시나요? 참 이거 제가 보면서 원래 이제 조용히 지나갈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크게 안 다뤘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 내 시위가 막 확산되면서 전국 단위로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6월 6일부터 이 미국 LA에서 본격적으로 이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추방하는 행동들을 하니까 거기 이제 반발하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막 불나고 있고 격화됐는데 이게 잠잠해지나 했더니 지금 이게 전국 단위 지금 시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현황, 등록한 시위. 2천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전국으로. 엄청나죠? 이게 그래서 지금 미국 밖에서 중동도 갈등 정신없고 지정학적으로 정신없고 미국 내부로도 참 혼란스러운 시대다 이 생각이 듭니다. 참 정신없죠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 왜 드리냐면은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 매크로 전문가 이런 분야의 초고수라고 불리는 레이 달리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갑자기 뜬금없이 시빌워, 내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갑자기 긴 칼럼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본인이 주장하는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인 내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저도 예전 같았으면은 에이 뭔 소리야 하고 넘어갔을 텐데 제가 갑자기 이게 떠오른 게 2년 전에 자, 이 영상 제가 2023년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2023년 6월 29일 날 소개했던 영상이니까 지금부터 딱 2년 전에 레이 달리오가 요 긴 칼럼을 올려서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소개했던 영상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분이 있는데 레이 달리오라는 인물이 수백 년 동안의 국가들의 역사, 흥망성쇠를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번영의 시기도 있지만 쇠퇴의 시기도 있는데 그 쇠퇴의 끝은 내전과 혁명으로 끝나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2년 전에 썼던 장표 그대로인데 2년 전 당시 이제 미국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내부 갈등이 심해지는 5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내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만 해도 솔직히 당연히 뭔 내전이야, 내전이 뭔데? 저는 겪어보지도 못했고 듣도 보도 못한 단어니까 혁명? 제가 살면서 뭐 혁명이라는 게 진짜 뭐 교과서에서나 봤을까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때도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한번 이런 주장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이번 주에 트럼프 입에서 LA 시위 이대로 방치하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 워딩을 쓰는 걸 보고 제가 이게 연결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거 레이 달리오는 내전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이클에 따르면 내전은 항상 따라오는 것이고 트럼프는 막 내전 언급하고 있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음모론자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 워딩들이 다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참 레이 달리오의 경고와 예언이 맞는 건가? 막 이렇게 좀 섬뜩한 생각도 들어서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 가져와 봤는데 지금 LA에서 폭동 시위가 먼저 6월 6일부터 났었는데 격화되니까 주 방위군 4,000명 투입하고 해병대 700명 투입해서 이제 지금은 진정됐습니다. LA는 진정돼서 지금 야간 통금령까지 내려가지고 밤에 못 다닌대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뭐 8시 이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 과정에서 내가 군대 안 보냈으면은 내전 일어났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국 단위로 확산이 된 겁니다. 이제 오히려 LA 자체는 조용해졌고 전국 단위로 가는데 요게 이제 지금 주말간에 일명 노 킹즈 데이라 그래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요 슬로건을 든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마침 6월 14일 이 주말간에 일어난 이 날짜가 트럼프 생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생일을 맞아서 육군 창설 250주년이라서 트럼프가 미리 이제 대대적으로 그 워싱턴 DC 그쪽에다가 막 탱크랑 이렇게 군사 퍼레이드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약간 왕처럼 한다.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에는 왕은 필요 없다. 이런 슬로건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단위로 저항하는 저항하는 시위를 이제 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럽죠, 진짜. 이게 아무리 뭐 평화 시위라 하더라도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시위가 있다는 게 혼란스러운 시기는 맞는데 거기에 이제 불 붙인 게 트럼프가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합니다. 돈 받고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이제 인터뷰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돈 받고 폭동을 일으키는 선동가들이 배후에 있고 이들이 폭력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 평화 시위는 괜찮은데 폭력을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한 발 더해서 머스크가 갑자기 이 영상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엄청 주목을 한 영상이 하루에 200불 정도씩 받고 시위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인증글을 올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결되잖아요. 머스크랑 이제 트럼프랑 같이 한 편이 됐다는 거죠.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분위기 형성하는 거죠. 항상 머스크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 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약간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언론에서도 이제 주목을 했었고 거기다가 막 기름 퍼부은 게 FBI 국장이 폭동에 자금을 댄 배후 세력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면서 막 이제 공론화를 시키는 겁니다. 전국적인 시위를 주도하는 이런 배후가 있다. 그거 더해서 이제 언론들이 막 기자회견에서 물어보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 주에
그런 배후가 있다. 반미 구호를 외치는 외국 국기를 흔드는, 이게 지금 미국인데 미국 국기가 아니라 막 멕시코 국기나 다른 나라 국기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미 구호를 외치고 막 미국 국기를 불태우고 거꾸로 들고 외국 국기 흔드는 급진 세력들이 폭동을 주도하고 있다. 돈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들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 이제 트럼프의 입장을 대변인이 하는 거죠. 전국 곳곳에서 지금 폭동을 일으키는 세력들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음모론이 아니고요. 지금 대변인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론에다 대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번 주 주말간에 외신에서 막 주목하고, 자, 앞으로 향후에 이 시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사그라들 것인가, 더 격화될 것인가, 혹은 뭐 폭력 시위로 번질 것인가, 요게 좀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져왔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진짜 미국 안팎으로, 그렇죠, 국제 정세가 되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이제 진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 생각이 양극화돼가지고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 뉴욕 타임즈에 이번 주에 6월 14일 날 뉴욕 타임즈 전면 광고에 노킹스데이 광고를 실었는데, 이 광고에 대놓고 광고주가 누군가 봤더니 써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광고주를 표시하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캡처 제가 확대 보면 크리스티 월튼이라고 돼 있어요. 크리스티 월튼. 여러분이 아시는 그 월마트 창업주의 아들의 와이프, 즉 며느리입니다. 월마트 창업가의 며느리가 대놓고 이 광고를 후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막 이제 외신에서 다루고, 야, 그럼 이제 월마트가 사실상 반 트럼프 시위 주도하는 거냐, 뭐 뒤에서 밀어주는 거냐,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당연히 월마트 측에서는 우리랑 상관없다. 이제 월마트 지분은 가지고 있지만 경영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공식 답변을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막 트럼프 지지층은 이제 월마트 불매운동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또 하고,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극단적으로 이 분열돼가지고 정치 싸움이면 정치 싸움이고 의견 싸움이 격화돼가지고 지금 미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거기다가 이번 주말에 지금 외신에서 갑자기 막 지금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는 사건이 요건데, 아마 돌아온 주에도 많이 한국 기사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 정치인들이 연달아 피살, 총격 사건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 의원 부부가 그냥 하루아침에 피격당해 살해당했는데, 이게 범인이에요. 근데 진짜 섬뜩한 게 경찰을 사칭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 옷을 입고 있고, 이게 마스크입니다. 이게 가짜예요. 이 얼굴이 진짜가 아니고요. 그 우리 뭐 미션 임파서블이나 그런 영화 보시면 그 스파이들이 이렇게 가짜 마스크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 얼굴로 위장할 수 있는 마스크 있잖아요. 그거 쓰고 경찰로 사칭해서 제복까지 입고 경찰 용품 들고 이 집에 경찰인 척 들어가가지고 살해를 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그 용의자 잡혔고, 그 용의자 차 안에 보니까 노킹즈 이런 메모도 있고 다른 암살할 수 있는 정치인 리스트까지 적혀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정치적 보복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와 뜻이 다르면, 어떤 정치적 의견이나 이런 뜻이 다르면 죽일 수 있다라는 막 경고가 되니까 사람들이 되게 공포스러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필 이 피격당한 정치인들이 소속된 당의 입장과 반대되는 표를 던져서 암살당했다는 의견도 지금 막 불어오고 있어요. 이건 좀 더 봐야 되는데, 제가 일단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막 불법 이민자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의료 혜택을 주지 말자, 이 표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지금 암살당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제가 좀 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괜히 또 이렇게 너무 정치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어쨌든 지금 불법 이민자, 노킹스데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란스럽죠 지금. 그래서 상당히 극단적인데, 제가 그래서 레이 달리오 얘기를 왜 하냐면은, 레이 달리오가 2년 전에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제가 그때 소개하면서 2년 전에 이 장표입니다. 중간은 이제 없는 세상이다. 극단론자들의 비중이 높아진다. 이제 우파의 20%, 25%도 극단으로 몰려가고 좌파의 10에서 15%도 극단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이제는 온건파의 비율은 극단적으로 감소한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내전으로 가는 거고, 서로를 이해 못하는 거죠. 이제 자기랑 정치적 의견이 다르면 죽이기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극단적인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측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자기의 뜻을 들어주는 극단적인 지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 갈등은 악화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와닿았습니다. 그때 소개할 때도 참 와닿긴 했는데, 이 말이 와닿아서 되게 미국에서도 지금 극단적으로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2년 전이긴 했지만 이런 예언들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무력 충돌까지는 아니어도 일종의 내전을 경험할 것이다. 지금 사실상 뭐 이게 시위가 격화되고 전국적으로 지금 사실 주 방위군 투입되고 이런 게 수십 년 만의 일인데, 이런 게 사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봐야겠죠. 이건 트럼프가 내전까지 언급한 거니까 의미부여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분열과 갈등은 심해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레이 달리오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정치인들은 반중 정서를 적극 활용하면서 미중 갈등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고, 어떤 형태로든 이제 미중 갈등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했는데, 이런 예언들도 2년 전에 했던 건데 더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열어보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고 제가 소개했던 영상이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 하면서, 야, 이게 진짜 이렇게 가는 건가?
2년 전에 향후 한 2년 뒤에 되게 조심해야 될 거라 그랬는데 정확하진 않았지만 이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5단계, 지금은 6단계 내전혁명. 좀 무섭기도 하고, 이건 제가 드리는 음모론이 아니고 레이 달리오가 얘기한 거잖아요. 레이 달리오가 역사를 수백 년치를 다 돌려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흐름을 가더래요. 모든 국가의 국제 질서 사이클은 흥망성쇠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미국이 지금 이 단계를 가고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다라고도 말할 정도로 이렇게 근거를 대고 말한 건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미국이 내전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또 뭐 되게 무섭고 섬뜩한 얘기고 별로 뭐 좋지 않은 얘기긴 한데 또 이런 일도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2년 전에도 레이 달리오가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하락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요즘 달러 가치 좀 빠지고 있긴 하죠. 많이 올랐었던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레이 달리오가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결국 이런 내전이나 혁명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위기가 올 텐데, 뭐 정부 부채가 터지든 뭐가 위기가 올 텐데, 결국은 다시 한번 정부는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가지고 달러 가치는 급락할 것이다 라고 2년 전부터 경고를 했는데, 그럼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겠지만, 우리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다면 해지하기 위해서 우리 뭐 주식 투자도 될 수 있고,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고, 실물 자산 금 될 수도 있고, 은 될 수 있고, 부동산 될 수도 있고, 거기 판단은 여러분 각자 맞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각자 생각이 다르시니까. 저도 이제 실물자산, 증시 뭐 이런 것들 분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결국 위기가 오면 또다시 정부는 돈을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소개했던 컬럼인데 뭐 지금 다시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핵심은 다 소개해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우스갯소리로 정말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는 게, 제가 찾다 보니까 갑자기 공교롭게도 작년에 시빌워라는 내전에 관련된 영화가 또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봤거든요. 뭔 내전이요 하면서, 무슨 내전이 무슨 의미인지 저도 이제 지금도 잘 와닿지 않는데, 이게 뭐 실제로 내전을 다룬 가상의 어떤 얘기를 하는데 안 봤으니까 저도 스포는 할 수도 없고 모르는데, 갑자기 내전 얘기가 나와서 이번 주에 한번 영화 혼자 볼까 싶기도 하고 한데요. 보신 분들 재밌나요? 약간 애매했다고 하는데 평은 그렇게 좋지는 않던데, 뭐 이렇게 내전을 알고 미리 찍은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미국이 분열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내전하니까 갑자기 이제 예전에 제가 버핏이 내전 대비 포트를 짰다 막 댓글에 달려있고, 미국 현직 군인분이 지금 라디오 주식이나 술 피자 사는 거 보니까 내전 오는 것 같다 하면서 제가 막 음모론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뭐 진짜로 뭐 맞아떨어지는 거 아닌가, 정말 여기 우스갯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게 떠올라서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미국 LA 시위 폭동에서 전국 시위로 확산됐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혼란의 시기 좀 있을 수 있겠다 싶긴 해서 참고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금, 은, 실물 자산, 지금 미국 밖에서 국제 정세도 혼란스러워서 금, 은 좋을 분위기고, 미국 내부로도 혼란스러우면 당연히 이런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참 그 혼란이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동 이슈도 있고 미국 내전 이슈도 있다. 미국 내부도 혼란스러운 이슈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